국민 라디오 세상 맛을 속속들이 알면 비가 되든 구름이 되든 다 맡겨둘 뿐 눈 뜨고 보는 것조차 귀찮아지고 인정이 무엇임을 다 알고 나면 소라고 하거나 말이라고 하거나 부르는 대로 맡기고 그저 머리만 끄덕일 뿐이로다. 홍자성의 책은담 한 구절로 문을 여는 오후의 클래식입니다. 4월 19일 화요일입니다. 첫 곡으로 쇼팽 스케르초 2번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후의 클래식 김일아입니다. 첫 곡으로 쇼팽 스케르초 제2번 B플랫 단조 작품 번호 31번을 감상하셨습니다. 네 곡이 있는 쇼팽의 스케르초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곡인데요. 원래 스케르초는 농담, 해악을 의미한 춤곡이었으나 베토벤이 미뉴에트 대신에 스케르초를 소나티나 교향곡의 제3악장으로 사용한 형식에서 유래됐습니다. 춤곡을 연상케 하는 미뉴에트에 비해 스케르초라는 말이 본래 뜻하고 있는 해악성을 비롯해 독특한 정서를 한층 가미한 쇼팽은 스케르초에서 박다기보다는 매우 거칠고 어둠에 넘쳐 있다고 할 수 있죠. 특히 방금 감상하신 제2번은 쇼팽이 마리아 보딘스카에게 실연하고 거의 반사적으로 주로즈 상드와 맺어졌던 1837년의 작품입니다. 자유로운 소나타 형식에 의했고요. 프레스토의 제1주제가 연주됩니다. 이 암시적인 악상은 여러 가지로 해석되지만 쇼팽 자신은 물음과 그것에 대한 대답이라고 설명했다고 일컬어지고 있어요. 잠옷 빈정되는 문답을 연상케 하는 악상인데 이어지는 경쾌한 경과부도 그렇게 생각해서인지 비애를 띠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2주제는 우아하고 행복감이 넘치는 것으로 악상이 반복돼서 펼침 화음의 코데타에 들어가서 위의 과정이 그대로 반복되죠. 이어지는 전개부는 새로운 주제에 의한 극히 기교적인 주제입니다. 재현부 뒤에 힘차고 화려한 코다에 들어가는데요. 제1악장의 문답을 연상케 하는 음형이 여기서도 다루어져 가지만 그 빈정되는 인상은 이미 사라지고 당당한 종결을 고하죠. 네, 오늘도 여러분들과 새로운 작곡가와 함께 또 새로운 음악들 만나볼 텐데요. 오늘의 작곡가 또 만나러 가보실게요. 나는 누구일까요? 인상주의 음악을 창시한 프랑스의 작곡가입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피아노를 배웠고 이후 파리음악원에 들어가 작곡을 공부했습니다. 1844년 칸타타 방탕한 아들로 로마 대상을 받아 이탈리아의 로마로 유학을 갔습니다. 유학 시절에는 단테 가브리엘 로세티의 시에 영향을 받은 선택받은 소녀를 작곡했습니다. 이 곡이 파리에서 초연돼서 크게 호평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듬해 겨울 프랑스의 상징주의 시인 스테판 말라르메의 시에 바탕을 둔 목신의 오후에의 전주곡을 발표했습니다. 나의 음악은 일정한 논리적 결론을 향해 가는 기존의 관현악 형식에서 탈피해 마치 즉흥곡처럼 자유롭게 반복되는 형태를 취했는데요. 이것이 현대 프랑스 음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나는 마테를링크의 희곡을 바탕으로 한 오페라 펠레아스와 멜리장드 역시 이제까지의 오페라와는 다른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나는 전통과 관습을 거부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시도, 새로운 음향을 만들어내기 위해 고민했습니다. 그 결과 가장 프랑스적인 인상주의 음악을 만들어내기에 이르렀습니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기에 걸쳐 음악사의 선도적 역할을 해왔던 나는 제1차 세계대전 기간 중 파리에서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네, 드뷔시의 목신의 오후의 전주곡을 감상하셨습니다. 나른한 여름날 오후 시칠리아 해변 숲속 그늘에서 졸고 있던 복신파는 아련한 꿈속 같은 상태에서 나뭇가지 사이로 목욕하는 요정을 발견한다. 꿈인지 현실인지 잘 구분할 수 없지만 저편의 가물거리는 자태에 마음이 끌려 샘가에서 보았던 한 쌍의 요정을 떠올린다. 목신은 어떤 힘에라도 이끌리듯 달려가 두 요정을 그대로 품에 안아 장미 넝쿨로 뛰어들어 헝클어진 그녀들의 머리카락에 입을 맞출 때 몽롱한 관능적 희열이 온몸에 퍼진다. 그러나 환상의 요정은 어디론가 사라진다. 밀려오는 권태를 망연히 바라보며 목신은 에로틱한 몽상을 해보기도 하고 한낮에 장렬하는 태양을 향해 입을 벌려 넋을 잃기도 하고 갈증을 느끼며 모래 위로 쓰러진다. 그리고 목신은 또다시 오후의 고요함과 그윽한 플렘새 속에서 잠들어 버린다. 이것이 바로 프랑스의 시인 모를레르의 영향을 받은 상징주의 시인 스테판 말라르메의 목신의 오후라는 시의 내용입니다. 19세기 후반 마네, 르누아르, 세잔, 고갱, 고흐 같은 화가가 만들어낸 인상주의 예술운동은 미술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았고 프랑스의 문학과 음악, 연극 등의 예술 전반에 걸쳐 막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과거의 전통적인 수법에서 탈피해서 현실에서 얻은 인상을 주관적으로 표현하는 인상주의의 음악의 성공으로 도입한 주인공은 바로 클로드 드뷔시였습니다. 그는 종래의 창조와는 다른 교회 선법,
오음음계 등과 함께 반음계적 화음을 적극적으로 사용해 새로운 음악의 뉘앙스를 만들어냈습니다. 또한 순간적으로 명멸하고 움직이는 인상이 음악의 기본을 이룬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드뷔시는 구름, 바람, 향기, 물과 같은 움직이는 대상의 인상을 음악에 담으려 했고 선율의 움직임보다 음색의 미묘한 변화를 음악을 통해 나타내려고 했습니다. 드뷔시는 이 목신의 오후 전주곡 초연 때 곡 해설에서 나는 스테판 말라르메의 시를 자유롭게 회화로 표현했다. 시 전체를 샅샅이 다룬 것은 아니고 하나의 배경으로 삼아 목신의 갖가지 욕망과 꿈이 오후의 열기 속을 헤매고 있는 공기를 그렸다. 요정은 겁을 먹고 달아나고 목신은 평범한 자연 속에서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 된다는 꿈에 부푼 채 잠이 든다고 썼습니다. 이 곡은 드뷔시가 1892년부터 1894년까지 작곡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처음에는 목신의 오후를 위해 전주곡, 간주곡, 피날레의 패러프레이즈가 계획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주곡이 완성되었을 때 나머지 두 곡은 사라져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요, 전주곡이 그만큼 완벽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곡은 1894년 12월 22일 국민음악협회가 파리 샬 다르쿠르에서 초연했습니다. 이때 지휘는 귀스타브 도레가 지휘를 맡았고요. 당대에 주름 잡았던 디아길레프 발레리스의 유명한 무용가 바칠라프 나딘스키가 완무한 발레 초연은 1912년 5월 29일 샤를레 극장에서 열렸습니다. 네, 오늘 오후의 클래식은 작곡가 클로드 드뷔시의 어린이 세계라는 곡을 감상하실 건데요. 어제 들려드린 포레의 돌리, 이 작품에서 주인공인 돌리의 어머니 에마가 드뷔시와 나중에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1905년 두 사람 사이에 딸이 태어났는데 부모의 이름을 따서 클로드 에마라고 지었어요. 하지만 드뷔시는 40이 넘어서 얻은 이 귀여운 딸을 에마라는 이름 대신 슈슈라는 애칭으로 더 자주 불렀습니다. 귀엽고 활발한 슈슈는 아빠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습니다. 드뷔시 역시 딸에 대한 사랑에 극진했는데요. 딸이 3살 되던 해에 사랑의 마음을 듬뿍 담아서 작곡한 곡이 바로 오늘 감상하실 어린이 세계입니다. 이 곡의 악보에는 아버지가 해주는 사랑의 말과 함께 내 귀여운 슈슈에게 라는 글이 쓰여 있습니다. 이 곡은 피아노 독주곡입니다. 슈슈는 피아노를 잘 쳤고요. 아버지가 작곡한 곡도 잘 소화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노래도 아주 잘 불렀다고 해요. 하지만 드뷔시가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지난 후 슈슈도 병에 걸려서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만약 살아있었다면 사람들 앞에서 아빠의 곡을 직접 연주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을 텐데 참 안타깝습니다. 두 사람은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지만 어린 딸을 사랑했던 드뷔시의 마음은 어린이 세계라는 피아노 곡으로 남아있습니다. 비록 어린 딸을 위한 선물이었지만 어린이 세계는 쉽게 연주할 수 있는 곡은 아니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 첫 곡부터 감상을 해보시겠습니다. 첫 곡은 그라두스 아드 파르나숨 박사인데요. 이탈리아 작곡가 중에 무치오 클레멘티라는 사람이 있어요. 피아노를 어느 정도 공부한 친구라면 아마 클레멘티의 소나티네를 연습해 봤을 것 같은데요. 바로 이 클레멘티가 작곡한 연습곡 중에 그라두스 아드 파르나숨이라는 게 있습니다. 체르니와 비슷한 연습곡의 일종인데 드뷔시는 여기에 박사라는 호칭을 붙였어요. 그라두스 아드 파르나숨 박사 이렇게요. 단순하고 지루한 클레멘티의 연습곡을 살짝 풍자하려고 이런 제목을 붙인 거란 말이 있습니다.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드뷔시의 그라두스 아드 파르나숨 박사는 지루하고 어려운 클레멘티의 연습곡과는 달리 활기차고 재밌습니다. 곡을 듣다 보면 피아노 연습을 하기 싫다고 투정거리는 듯한 그런 대목도 나옵니다. 모든 작곡가들이
이런 식으로 연습곡을 작곡했다면 훨씬 재미있게 피아노를 연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곡인데요. 첫 곡, 그라두스 아드 파르나숨 박사. 감상하시죠. 네, 드뷔시의 첫 곡 그라두스 아드 파르나숨 박사를 감상하셨습니다. 두 번째 곡은요, 코끼리의 자장가입니다. 코끼리가 잠을 잘 때 불러주는 노래일까요? 네, 느리고 여리게 연주하는 자장가인데요. 여기서 왼손으로 연주하는 낮은 음역의 음들은 코끼리를 나타낸 거고요. 아이가 코끼리 인형을 안고 자장가를 부르는데 어느덧 코끼리뿐만 아니라 아이도 함께 잠들고 있다. 이런 것을 표현한 겁니다. 낮은 음으로 같은 음을 여러 번 되풀이해서 연주하다 사라지듯이 음악이 끝납니다. 졸음을 견디지 못한 아이가 드디어 잠에 골아떨어지는 듯한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네, 두 번째 곡 코끼리의 자장가 감상해 보시죠. 네, 드뷔시의 두 번째 곡 코끼리의 자장가 듣고 왔습니다. 다음 세 번째 곡을 감상하실 건데요. 인형의 세레나데라는 곡입니다. 새로 산 인형이 미소를 보내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아이는 이럴 때 인형에게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느낍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를 부르게 되죠. 여기서 피아노는 주로 중간 음역에서 움직이고요. 꿈꾸는 듯한 화음을 배경 삼아 낮은 소리로 속삭이듯이 부르는 사랑 노래입니다. 네, 세 번째 곡 인형의 세레나데 감상하시죠. 네, 세 번째 곡 인형의 세레나데 감상하셨습니다. 이제 네 번째 곡인데요. 네 번째 곡의 이름은 눈송이가 춤추고 있다입니다. 따뜻한 방 안에서 아이들이 창밖에 눈송이가 휘날리는 것을 보고 있는데요. 아이들은 눈 오는 것이 좋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밖에 있는 동물들을 걱정합니다. 피아노가 현란하게 눈송이가 휘날리는 광경을 그립니다. 중간에 단조 멜로디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밖에 나가 놀지 못하는 투덜거리는 아이들의 말소리 같습니다. 비록 밖으로 나가지는 못하지만 바람에 눈송이가 휘날리는 모습이 정말 상상되는 그런 아름다운 곡입니다.
네, 네 번째 곡 눈송이가 춤추고 있다 감상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다섯 번째 곡은요. 꼬마 양치기입니다. 여기서 꼬마 양치기는 진짜 양치기가 아니라 아까 코끼리처럼 인형입니다. 방금 장난감 가게에서 사온 따끈따끈한 인형이요. 상자를 여니까 그 안에 꼬마 양치기와 함께 귀여운 양들이 나옵니다. 아이는 미소를 지으며 양치기와 양들을 차례로 들여다봅니다. 꼬마 양치기와 양들을 하나씩 들어보면서 작게 탄성을 지르는 어린아이의 모습이 눈에 보이는 듯한데요. 피아노 선율은 양치기가 연주하는 환상곡이라고 합니다. 신비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이 곡 감상해 보시죠. 네, 꼬마 양치기 감상하셨습니다. 이제 어린이 세계의 마지막 곡인데요. 골리워그의 케이크 워크라는 곡입니다. 어린이 세계에서는 가장 많이 연주되는 곡으로 알려져 있어요. 여기서 골리워그는 검은 얼굴과 둥근 눈을 가진 흑인 인형을 말하고요. 케이크워크는 미국 흑인들 고유의 춤곡을 말합니다. 탬버린 그리고 탬버린 비슷한 악기들을 두드리며 추는 춤을 말합니다. 피아노가 처음부터 신나는 춤곡을 연주하고요. 뿜빠 뿜빠 소리를 내며 연주하다 갑자기 한 박자 쉰 다음 다시 연주를 되풀이하는 대목도 나옵니다. 이것이 절룩거리며 춤을 추는 흑인 인형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전체적으로 활기차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익살스러움이 느껴지기도 하는 재미있는 곡입니다. (4월 19일) 오후의 클래식, 오늘은 클로드 드뷔시의 어린이와 세계를 감상하셨습니다. 드뷔시가 사랑하는 딸을 위해 만든 곡이라는 데서 더 의미가 컸죠. 네, 여러분 오늘도 예쁜 오후 보내시고요. 지금까지 오후의 클래식의 김일아였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